넷플릭스가 이걸 받는다고 해서 드래곤이 이걸 못 받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오늘은 섹터 2분기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점검을 좀 해볼 계획이고요. 업황에 대해서 몇 번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획사가 1번인데요. 기획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 기준 20배 언더에서는 항상 이제 컨빅션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SM 보시면 현재 17배, YG가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17배를 도달했던 시기가 과거에 이제 동방신기가 군입대를 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맞았을 때 갔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진짜로 지금 시장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면 업황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 환경이 아니라면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될 좀 수준으로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진다는 건 장이 폭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주가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YG도 마찬가지입니다. YG는 좀 흔히 말하는 세론이 좀 확실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버는 아티스트 혹은 모멘텀이 되는 아티스트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컴백하기 전에 오르고 컴백하고 나서 좀 빠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컴백이라든지 좀 그 대규모 투어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보다 이제 어떤 이제 그 오너십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이제 JYP가 이제 할증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다 아시는 이슈 때문에 갑자기 뭐 동시에 모두가 군대 간이만이라는 이슈로 이제 하이브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으면서 하이브가 뭐 빠진 거는 결국 이 이슈가 국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밸류에이션 때문에 현재 JYP의 상단도 좀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SM이나 YG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브의 BTS에 관련된 이슈가 좀 해결이 된다면 군입대 이슈가 좀 해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사 밸류에이션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SBS입니다. SBS가 저는 뭐 굉장히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내수주의 10배고 뭐 규제 산업이라든지 또 외국인이 사지 못하는 이슈들을 고려하면은 뭐 6배에서 7배면은 6배면 좀 하단이겠죠. 6배 지금 현재 언더까지 현재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또 시장 환경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고 하반기에 뭐 이미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미디어 혁신에 대한 부분, 지상파에 대한 외국인 지분 유치한 완화 조치 등 이미 2번이나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시점은 모르지만 그 순간이 된다면 규제가 완화되고 실제로 외국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인 요소들이 좀 없어진다면 뭐 8배에서 9배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한 30에서 40%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을 먼저 한번 좀 점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업황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반기에 그 뭐 전망 자료도 한번 썼지만 그 그래프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먼저 말씀드렸고 하반기 저희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그 지난 2년 동안 자산 가치가 이제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전을 사시고 가구를 사시고 대신에 이제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소비를 줄였죠.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게 10조 온라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늘어난 게 10조. 근데 그 뭐 가전이나 가구 뭐 소위 말해서 집에 뭐 소파라든지 TV를 구매를 하셨다면 이런 상품들의 교체 주기는 4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셨든 21년에 사셨든 24에서 25까지는 관련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동안 집중되어 있는 소비는 결국 경험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대로 다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대로 다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은 보수적인 가격이죠. 그동안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P가 조금 올라가고 Q가 회복한다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섹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사는 실적 좀 간단하게 점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2분기에 뭐 지금은 좀 특이사항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3분기는 하향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6월 10일에 이제 BTS가 컴백을 했는데 보통 컴백하기 전에 투어 일정들이 막 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8월이나 9월에 대한 투어 일정이 아예 뜨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군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으면 아마 그 투어 일정이 없는 걸로 저희가 좀 예상이 되면서
만약에 투어 일정이 이번 달 안에 발표되지 않는다면 3분기에 관련한 BTS 관련한 투어라든지 MD의 추가 하향 조정이 있고, 이거는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혹시 이번 달에 발표가 안 된다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SM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SM 같은 경우는 NCT 드림이 이제 리패키지를 또 많이 팔았죠. 저희가 2분기에 그 SM 영업이익 180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NCT 드림의 리패키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장 정도 좀 넘게 팔렸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에스파 앨범은 또 여기에 감안을 했거든요. 근데 에스파 앨범은 3분기에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NCT 드림의 앨범이 에스파보다 훨씬 많이 팔렸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3분기로 볼 때는 에스파 앨범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건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선주문으로 10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100만 장을 돌파한 그룹이 나오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빠른지 감이 없으실 텐데, 그림 5번 잠깐 보시면 앨범당 100만 장을 돌파한 시간에서 BTS가 5년 걸렸습니다. NCT도 5년 걸렸습니다. 엔하이픈이 1년 3개월 만에 돌파를 했고, 현재 그 에스파가 지금 데뷔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스파가 여기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가 BTS보다 더 위대한 그룹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BTS가 100만 장을 돌파할 때랑 지금은 K-팝을 좋아하는 큐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음원을 듣고 음반을 이렇게까지 사면 콘서트를 어떻게 적게 할 수 있냐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장만 더 팔았다면 뭐 그 자체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뭐 40억 이상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플러스 요인이 있고 3분기도 좀 많이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이제 제가 연초에 1,000억 썼을 때는 좀 많은 좀 챌린지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40억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키스트 또 관련된 드라마 영업이익도 한 100억 내외 정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 이거면 700억을 넘을 텐데 700 곱하기 2에도 1,400입니다. 근데 키스트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내년에도 좀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스파가 한 달 앞두고 100만 장의 손주문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못해도 총 판매가 한 150만까지 간다고 치면 블랙핑크가 150만 이하로 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1년 반 전에 120만을 팔았는데 50% 성장하면 18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200만 장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3분기에 추가적으로 상향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기획사는 계속해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앨범 판매량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앨범 판매량이 증가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하는 거고, 뭐 엠믹스라든지 아이브라든지 혹은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신인 그룹들은 모두가 망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뭐 첫 데뷔앨범도 50만 장씩 현재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 때문에 주가는 안 오르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점점 더 싸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좀 컨빅션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JYP가 1분기에 트와이스 미주 투어 조금 뭐 있었던 거 그냥 해가지고 MD랑 유튜브에서 기타 매출이 이제 210억 정도 나왔는데, 뭐 2분기 아시다시피 트와이스 일본 돔 투어 있고 미국의 스타디움 투어 있었고, 2, 3분기에 그 스트레이키즈 20회 이상의 월드 투어가 있고, 3분기에 니주에 이제 아레나 투어 15회가 있는데, 1분기에 별거 없이 기타 매출이 210억이 나왔다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컨셉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획사는 너무 컨셉이 좀 매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까지 좀 올라와 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JYP 샵 그 360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도 올라갈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사 이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사 쪽은 지금 당장 좀 체크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서 드라마랑 영화 쪽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드래곤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넷플릭스 관련된 우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많이 빠졌고, 뭐 러시아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비용들을 줄일 거다 해서 OTT가 해제되면서, OTT가 줄어들면 뭐 당연히 드라마에 대한 투자도 좀 줄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로직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OTT 가입자가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영화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범죄도시가 1,000만 회 향해 현재 달려가고 있는데, 월에 10,000원 내고 보는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영화 2시간 한 번 보는데 15,000원 내고 지금 1,000만 명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OTT를 해지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사실은 로직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매출을 결정하는 그 콘텐츠의 퀄리티거든요. 결국 콘텐츠가 좋으면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그냥 당연히 잘 되는 거고, 현재 넷플릭스가 고전하고 있는 건 그냥 콘텐츠가 좀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를 해지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인플레이션 안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뭐 상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논리에 좀 함몰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의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드래곤이 올해 뭐 900억 이하로 벌 거냐, 내년에 1000억을 못 벌 거냐, 추정치가 더 상향이 안 될 거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 뭐를 우려를 하냐면, 아까 밸류에이션 보셨겠지만, 드래곤이 이제 내년 기준 28배에서 뭐 30배 정도고, 이제 넷플릭스의 15배에서 1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보다 드래곤이 비싼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우려는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이제 공유 계정을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그냥 아주 가까운 섹터에도 보더라도 강원랜드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가 더 큰 회사인데 왜 파라다이스가 더 고밸류를 받아야 되냐? 그럼 파라다이스 성장이 당연히 하잖아요. 그 팔시티라는 새로운 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걸 받는다고 해서 드래곤이 이걸 못 받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성장을 잘 할 거고 2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 4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우려들이 반영되는 주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너무 이런 인플레이션 논리에 대해서 함몰이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거를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콘텐츠 그 자체로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이콘 같은 경우,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화관이 마이너스 80억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기획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콘텐츠가 흥행에 실패할 거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저희가 깔고 가는 거고요. 지금 배급 수익, 제작 수익, 다음에 투자 수익까지 다 먹는 거기 때문에 3방향으로 다 이익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그 비율을 알아야 되는 비율을 현재 모르기 때문에 대충 어림적으로 추정해보면 범죄도시 하나로 한 100억 이상은 좀 벌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이 한 마이너스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 중앙의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추정치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하반기 되면 텐트폴 영화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메가박스라든지 제이콘의 영화들도 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좀 긍정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레저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 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7월부터 일본에 이제 패키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미국에 많이 못 가고 이제 너무 비싸니까, 유럽도. 그래서 동남아 가면 동남아도 패키지가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 가냐면 제주도 가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이 1박에 4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롯데 관광개발을 사자 뭐 이런 의견보다는 결국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곳이 모두가 아는 모멘텀이지만 실제로 제기가 된다면 훨씬 더 큰 모멘텀을 작동할 거다. 항공권이 40에서 50, 과거 대비 2배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역사적 엔저가 있기 때문에 가면 비용들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이나 카지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